안녕하세요. 주택공사 이성갑입니다. 주택공사 6주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일에 주택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인 삶, 1등보다는 2등인 삶, 가진 하나를 둘로 나누는 삶, 그 삶을 지향하면서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택공사 6주년 Q&A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서점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20살 때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웠거든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중간에 그것을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좀 서점을 좀 빨리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어찌 보면 버킷리스트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해서 서점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날 2020년 2월 2일 날 혼자서 뭘 했냐면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한 게 뭐냐면 도서관 짓는 거.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목표, 주택공사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점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마 마무리는 도서관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책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셨나요? 아니요, 진짜 책 안 읽었어요. 공부도 되게 못했었고 말도 되게 못했었고 글은 더더욱 못 썼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외향인이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지극히 내향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살 때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냥 목사가 되는 건 꿈은 아니었고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19살 청소년에게는 목사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 목사님이라면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는 직업이구나.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관광한 게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왜냐면 나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는데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설교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근데 뭐 평생을 책을 거의 안 읽다시피 했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꾸준하게 계속 조금씩 계속 책을 읽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살 겨울에 한 권의 책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활자에 제대로 제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어찌 보면은 저한테 인생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좀 해주셨어요. 인생책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그렇게 23살에 그 책을 읽고 활자에 제대로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책을 사고 시간만 되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이 무엇이냐면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와, 활자의 놀라움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23살 때부터.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의 주택공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좀 고민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서점을 하려고 하는 꿈나무입니다. 서점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준비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또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서점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많이 꺼려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크게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점 하기 전에 5년 동안 전국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한 2년 넘게는 그 시간들을 그냥 땅바닥에 내버렸습니다. 되게 거만했어요. 그냥 서점에 가면 내가 이 서점보다는 잘하겠지. 내가 이 서점보다는 깨끗하게 하겠지. 내가 이 서점보다는 더 잘 정리하겠지 하는 그런 거만함으로 늘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서점을 해서 성공하고 서점에서 책도 많이 팔고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많이 어리석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것이 정말 무의미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점을 준비하면서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조금씩 제 안에 독서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서점 다니는 3년 차부터 무엇이 보이게 되었냐면 자연스럽게 그 서점에 막 부족하고 안 돼 이런 것들을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니라 그 서점이 가장 잘하는 정말 배울 점이 있는 그것만 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그것이 나중에 제가 서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제가 5년 동안 서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부 강연을 갔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서점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정말 유일하게 정말 강력하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서점, 그 서점이 어떠한 서점이었냐면 포항에 달팽이 책방이라고 있어요. 제가 서점 하고 나서는 지금 거기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데, 서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포항의 달팽이 책방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팽이 책방에서 정말 많은 영감을 얻었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서점 정말 많이 다녀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서점 많이 다녀보시면서 그 서점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1차 많이 다니시고 2차 꼭 그 서점의 장점을 많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 책 정말 많이 읽으시라. 책 진짜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한 가지의 분야의 책을 읽게 되면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게 되면 확실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책공사는 에세이, 인문, 사회, 예술, 과학, 소설, 문학부터 비문학까지 또 모든 책들을 골고루 읽고 독립출판물뿐만 아니라 그림책까지 장서들을 다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바쁩니다. 그 책들을 다 또 살펴봐야 하니까. 근데 책 되게 많이 읽으셔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무지개 같은 서점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으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서점을 시작할 때와 지금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있죠. 처음에 서점을 할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입니다.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전하는데 함께 이제 전하는 분이 계셔서 그게 가장 많이 변했고, 저희가 처음 서점 시작할 때 코로나 팬데믹 시대였거든요. 같이 시작했어요. 2020년 2월 2일에 코로나와 같이 시작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고 늘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잘 넘겨고 나니 이제는 무엇 또한 어려움과 힘듦과 그런 모든 것들이 찾아오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유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가장 많이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독자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책이랑 이제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책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많이 읽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라는 단어를 제가 잘 안 쓰는데 써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책은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약속 장소에 갈 때 한 30분, 1시간 일찍 갑니다. 최근에 어느 도서관에 강의가 있어서 갔을 때도 일부러 2시간 일찍 갔습니다. 책 좀 보려고. 그 정도로 저는 어느 한 약속을 갔을 때 최대한 빨리 갑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30분 일찍 가서 그때 책을 읽겠다. 그러면 책을 꼭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게 꼭 책을 들고 다니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만 들고 다니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꾸준히.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라도 읽고 덮으셔라. 책은 시간이 나서 읽는 게 아닙니다. 책은 시간을 내서 읽는 겁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만 조금 줄어도 책 읽은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꾸준하게 읽는 거 항상 들고 다니셔라. 그리고 약속 시간에 30분 일찍 가셔라. 언제 책을 읽으시나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것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직업이니까 많이 읽기는 하는데요.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좀 많이 읽습니다. 서점 영업할 때는 사실 이제 독자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책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뭘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오고 가고 이런 걸 잘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점 운영할 때는 잘 책을 안 보고 서점 운영 전후로 책을 읽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고 책을 읽기 위해서 늦게 퇴근합니다. 그게 주책공사의 하나의 책 읽는 방법이겠네요. 이 질문도 참 많았어요.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냥 하루에 한 권은 읽으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많이 읽는 건 중요하지 않는, 저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독자들에게 그 책을 또 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틈틈이 좀 많이 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3권씩도 읽은 적도 있고, 최근에는 하루에 5권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빠르게 읽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책 빨리 읽는 법 이거 한번 해도 되게 좋긴 하겠네요. 저는 하루에 한 권은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점 운영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서점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매일이 힘듭니다. 우선은 주책공사는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또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 힘듭니다. 근데 저는 매일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독자는 즐거워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매일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이 좋음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즐거워지시겠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이것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이요. 저희 직원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하루에 한 권만 팔면 된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매번 오시는 독자분들도 있습니다. 매번 근데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분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순간이 오늘이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뭔가를 그래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을까요? 근데 이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금 안 하고 싶긴 한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책에도 썼던 에피소드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습니다. 처음 서점 시작했을 때 거의 초반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서점이 좀 복잡했습니다. 여유도 좀 없었고 사람들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니께서 서가에서 책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꽤 오래 계셨어요. 1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책 보시고 이것도 들춰보시고 하시다가 서점 안에 있었던 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빠지고 나서 조금 조용해질 때 저한테 다가오시는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총각 너무 멋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이러한 공간에 서점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나는 글 참 좋아했고 공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난 글도 쓰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살림 미천이라고 어릴 적부터 밭에서 일하고 공장을 다니고 계속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총각은 나의 꿈을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저한테 되게 위로와 격려, 응원을 해주시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구나. 주책공사는 누군가의 꿈이구나. 그러면 그 꿈을 더럽히면 안 되겠구나. 그 꿈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간이 누군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꿈을 같이 꾸고 싶고 그 꿈을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루고 싶습니다. 그게 주책공사의 작은 바람이기도 하겠네요. 그 손님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주책공사의 목표, 혼자인 제가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또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저의 하나의 요즘의 고민거리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책공사는 저희가 책을 파는 서점보다는 읽는 서점을 지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책공사는 책을 파는 공간입니다. 서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는 공간을 넘어서 정말 읽는 공간을 한번 꾸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의 목적과 목표는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이고 읽는 공간을 하나 더 꾸리면 좋지 않을까. 하나의 작은 바람을 목표로 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주책공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지 싶어요. 꼭 이루어내고 말 겁니다. 주책공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6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7년, 8년, 10년에도 꼭 계속 이 자리에서 아니 어느 곳에서든 책과 함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